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등등, 그리고 고용태를 비롯한 한국체육대학 사기꾼들이 공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가지고 수백억 원의 대기업 재단 출연금을 뜯어내려고 한 뇌물 사건, K미르스포츠재단, 그리고 국정농단 등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 엮기 위한 제1, 제2 태블릿 PC 조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년간의 오랜 시간 끝에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이 밝혀진 지금, 당연히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해온 빵시기TV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죠. 조작 날조범들이 싹 다 지금 만천하에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 명예회복하시는데, 정치하시는데 큰 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지금 보좌를 하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옆에 있는 박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태블릿 PC라든지 각종 이런 탄핵에 관련된 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탄핵 세력들의 간첩인 듯 진짜 거의 99.9% 그렇게 보이는 유영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무엇이 선이 되고 무엇이 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블릿 조작 사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속였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바로 검찰의 거짓 조작 브리핑과 청와대 인사와의 유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안종범의 회고록인 안종범의 수첩 등을 통해서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 직후에 그 어떤 검증도 없이 일방적인 JTBC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강요한 자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란 사실들이 싹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에 가장 충성도가 높기로 알려져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실제로 탄핵 당시 안종범과 함께 가장 먼저 구속이 됐었고요.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이런 정호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강요한 이후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특검에 불려갔다 온 뒤에 기습적으로 태블릿 검증을 포기해 탄핵을 무사 통과시켜주기까지 한 그런 인물이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신의 배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태블릿은 최소원의 것이다 라는 물밑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제1 태블릿 PC, 즉 JTBC 태블릿 PC의 최초 조작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본에서 조작이 되었던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탄핵이 가결된 직후인 2016년 12월 11일 검찰특별수사본부의 그 특수본에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 검사는요, 태블릿 관련 브리핑에 나서게 됩니다. 이날 노승권 1차장은 태블릿 PC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JTBC가 이날 이 거짓 브리핑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용을 해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면서 또 한 번 우겨댔으면 물론이고, 기자회견의 이 기사들 중 관련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 씨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노승권 1차장 검사는 최 씨는 2차례 독일에 가는데 국제전화 로밍 안내 등이 태블릿 PC에 저장된다. 문자 메시지 발신과 정전 비서관으로부터 보냈습니다 라는 문자 수신 내역도 있다. 최 씨가 제주도를 갔을 때에도 장시호씨 빌라와 아주 인접한 위치에서 태블릿 PC가 사용된다. 그 외에 저장된 사진도 많이 있다. 뭐가 있어? 자, 이런 노승권 1차장 검사의 거짓 브리핑을 아무런 팩트체크도 없이 이 기자들은 그대로 전 국민의 인용 보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모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노승권 1차장 검사의 이 브리핑 내용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싹 다 밝혀졌고요. JTBC 태블릿에는 애초에 정호성 문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국가수 포렌식에서도 마찬가지 검찰이 주장한 정호성의 문자는 없었고요.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최소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발견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꼴랑 이거 하나예요. 따라서 최소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정호성 개인 휴대전화로 확인되는 사실일 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승건 1차장은 정호성의 문자가 태블릿에서 발견됐다라는 허위 브리핑을 대놓고 언론사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승건 1차장 검사는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소원이 맞는지 어느 정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언론들로 하여금 그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셈이고요. 당연히 노승건 1차장 검사를 수사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겁니다. 또한 노승건 1차장 검사가 이런 사실관계를 착각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태블릿 관련 검찰 수사 보고서 그 어디에도 정호성의 문자가 태블릿에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JTBC와 달리 검찰은 국가의 공식 기구입니다. 또한 검찰은 태블릿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해도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동훈 보세요. 잡아놓을 때는 2만% 최소원께 맞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1심에서 최소원이 이겨가지고 법원의 판사가 돌려줘라 태블릿 PC, 그러니까 제1 태블릿 PC처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작 증거들이 다 밝혀지기에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못 돌려준다 항소를 했는데, 기계적 항소죠. 검찰은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상소를 해버려요.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 이유가 최소한의 태블릿 PC가 아니랍니다. 그게 지금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공식 브리핑에 언론사들이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 의혹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진실을 밝힌다는 건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자신들의 공권력을 악이용해서 결정적인 시점 때마다 중요 사실을 지들 마음대로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태블릿에 대한 의혹 제기마저 차단시켰던 겁니다. 야, 이렇게 한동훈 후소고발 해봐. 야, 실명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는데 엄한 그 뭐 기레기들 이렇게 잡아넣지 말고 공론화가 되는 게 두렵지. 같은 날 노승건 1차장 검사는 독일에서 태블릿으로 발신된 카톡 메시지를 최소원의 직원이 수신했다는 그런 내용의 확정적인 브리핑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식 수사기관 검찰에서 이 정도 수준의 브리핑을 했으니 이날 태블릿은 당연히 최소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 브리핑 역시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이 밝혀집니다. 아니만이라고 얘기해봐. 노승건이나 한동훈. 자, 검찰은 3건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 최소원이 독일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는 독일에서 태블릿과 이 최소원이 한 몸처럼 마치 움직였다라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설의 근간이 되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노승건 1차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태블릿 PC의 소유자는 최 씨 것이 맞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 씨 것이 맞다라면서 심지어는 2012년 7월 15일 이 태블릿 PC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도 있다. 그 내용은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시작해 라는 내용으로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노승건 1차장의 거짓 발표는 시간이 흐른 뒤에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카톡 메시지가 SK 태블릿 계약서 조작범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죠. 노승건 1차장의 카톡 관련 거짓 발표도 역시 검찰의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 수사 보고서를 보시면 고형곤 검사는
독일에서 보낸 3건의 카톡 메시지를 최소원이 한국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딱 규정을 하고 이를 최소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 마냥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입을 맞추려면 같이 맞추고 좀 거짓말 하던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것들은요. 자, 실사용자를 최소원으로 처음부터 단정한 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최소원이 업무 지시를 내리는 메시지라고 허위 수사 보고를 한 셈인 겁니다. 하지만 태블릿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는 최 씨의 직원이 아니라 태블릿 계약서 조작범인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2012년 7월 당시 최소원과 김한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한수는 최소원과 단 한 차례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 때나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증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카톡 수신자를 김한수로 밝힐 수 있었던 건 국가수 포렌식 보고서가 카톡 메시지를 기록한 한 가지 특징 때문이에요.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보낸 카톡이 발신에 성공한 경우에 채팅창 아이디 항목에 201568 이런 거와 같이 정상적으로 14자리의 숫자의 채팅방 아이디를 기록하게 돼요. 반면에 카톡 발신에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 채팅방 아이디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해당 카톡을 받기로 되어 있던 사용자, 즉 수신자의 아이디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6월 25일에 발신된 실패한 하이라는 메시지에는 이건 뭐냐면 김한수가 직원에게 자기 아는 지인에게 보냈을 때 하이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그쪽에 인터넷 사정상 발신이 실패된 거죠. 그런 경우에 채팅방 아이디 항목에 앞에 마이너스 2047184가 기록이 됐었고 2012년 8월 3일 이때 발신에 실패한 하이라는 메시지도 또 실패가 된 거죠. 마이너스 53137254가 기록됐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를 뺀 2047184와 53137254는 카톡 친구를 가리키는 사용자의 아이디라는 겁니다.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를 밝힐 수가 있었고요. 당시 독일에 있던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 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에게 얘기해줘. 인터넷 잘 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이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발신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게 이제 포렌식에서 다 나온 거고. 이 같은 흔적은 포렌식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발신된 3건의 카톡 메시지는 모두 사용자 아이디 4401616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수신자, 받는 사람 4401616은 당시 전화번호 010-9048-81땡땡을 사용하던 탄핵주범, SK 계약서 조작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카톡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이 김한수라면 태블릿에서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소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2012년 7월 당시에 김한수와 최소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이고요. 둘 사이의 카톡 내용을 한 차례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김한수의 검찰 조사 때나 법원에서의 여러 차례 증언 그리고 최소원의 공통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2년 7월 독일의 태블릿을 가져가서 사용한 사람은 최소원이 아니고 당시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할 만한 김한수의 지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태블릿과 최소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이른바 2012년 독일 동선의 일치라는 말 같지도 않은 검찰의 주장을 싹 다 뒤집어 엎는 과학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탄핵의 진실, 태블릿의 진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